네, 1980년 5월 18일로부터 40년이 지났습니다. 5.18 광주 민중항쟁 40주기 되는 날. 네, 아직도 5월 광주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나쁜 신문 조선일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선일보는 망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트로트가 잠깐 조선일보 망하는 길에 완충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조선일보는 망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아직도 5월 광주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조선일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광고부터 만나보실까요? 자, 잃어버린 몸매 과체중 주의보. 네, 그린 스무디가 답입니다. 다이어트는 맛있고 배불러야 한다는 역발상 때문에 그린 스무디가 대박이 났습니다. 그린 스무디로 불과 2달 만에 15kg을 감량하신 분 이야기도 있죠. 그린 스무디는 고통스러운 다이어트가 아니라 맛있는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맛있는 다이어트, 오래가는 다이어트, 배부른 다이어트. 네, 비타샵 그린 스무디를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경향신문이 아주 좋은 기사를 썼어요. 뭐냐면은 80년 5월 그때도 경향신문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한겨레는 1988년 5월 15일에 창간됐기 때문에 1980년에는 없었습니다만은 경향신문은 1946년인가 10월에 창간을 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좀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었죠. 좋은 신문이었다가 처음엔 가톨릭 쪽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경향신문도 있었고요. 지금 가톨릭 쪽에서 보면 경향잡지라고 있어요. 경향잡지. 지금이야 가톨릭하고 경향신문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그쪽에 경향잡지가 있고 또 경향신문이 있는데 둘이 원래는 한 뿌리였어요. 네. 자, 그러다 경향신문이 이제 박정희 정권 들어서 강탈당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통반장만 보는 신문, 말 그대로 서울신문 같은 신문이었어요. 그 80년 6월항쟁 지나서 80년대 6월항쟁 지나서 이제 그때 한화한테 넘어갔다가 90년대 말에 이제 사원주 신문으로 거듭나게 돼서 오늘에 이르게 됐는데 1980년 5월 당시에는 통반장만 보는 신문이었습니다. 당연히 광주의 5월 제대로 담지 못했습니다. 이제서 40년 만에 경향신문이 바로잡는다고 했는데 사실 그때 경향신문이 지금의 경향신문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때의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 지금 종사자들이 책임져야 한다. 그거는 좀 과한 면이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다르죠. 그때나 지금이나 방 씨가 지배하고 있는 조선일보 아닙니까? 당연히 경향신문보다도 조선일보가 바로잡고 사과하는 일에는 더 최선을 다해야 그게 정당할 것입니다. 경향신문은 하여간 과거 보도를 반성한다는 취지에서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광주가 총칼에 의해 진압된 이후 시점까지 13일 동안의 자사의 보도를 살펴봤어요. 계엄군의 폭력 진압 같은 당시 광주 실상을 다룬 보도는 빵건, 계엄군을 비판적으로 지적한 보도는 빵건, 계엄군의 집단 발포 광주 진압 작전도 제대로 다루지 않았어요. 최소 27건의 기사는 계엄사, 정부 등 전두환의 입을 그대로 받아서 작성한 것이었고요. 계엄군의 비판적인 사설 없었습니다. 통반장이나 보는 신문인데 그런 거 쉽겠습니까? 현지 루포도 있긴 했는데 아니 거기서 총칼 때문에 신음하는 죽어가는 광주 민중 이야기는 없고 생필품 품귀 현상 이따위 느슨한 현실 인식이나 드러냈던 경향신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0년 경향신문, 40년 전 경향신문과 지금의 경향신문은 DNA가 달라졌어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사실 40년 전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참 경향신문의 이런 자세는 바람직합니다. 어떤 것이 잘못됐느냐? 5.18 당일에는 국민 여망에 부응한다는 정부 성명만
보도했는데 아침부터 공수여단은 광주 학생을 연행했었어요. 5월 17일 그 전날에 전주에서도 이 계엄군이 학생들을 위협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비상계엄 전국 확대 보도에는 대남 적화 가능성 등 정부 쪽에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만 실었어요. 정부 입장만 대변을 했던 것이죠. 계엄군은 광주 진압을 시작했고 이로써 시민 사망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군경 5명, 민간인 1명 사망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날 도청 앞 또 금남로에서만 최소 54명의 시민이 죽었어요. 계엄군은 이 광주 민중항쟁을 주도했던 분들을 불순 인물이니 고정간첩이니 이렇게 주장했고요. 이걸 그대로 받아 실었는데 재판부는 이런 계엄군이 광주 민중항쟁을 이끈 분들을 불순인물, 고정간첩이라고 주장한 것은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이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은 발포도 못했다 그랬는데 발포했고요. 외곽에서 했고요. 민간인 17명이 그렇게 학살됐습니다.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계엄군은 폭도를 상대로 평화적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그들은 전두환 일당은 위험한 작전임을 알면서도 광주 재진입을 준비했었다는 겁니다. 완전한 무질서 상황이라고 광주 상황을 묘사했는데 전남 도경은 당시 광주 치안은 안정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현지에 있었던 기자 MBC 정동영 기자를 비롯해서 또한 조선일보 서청원 기자는 광주의 민생은 안정적이다. 물가 안정적이다. 무질서 그런 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참 늦게나마 이렇게 경향신문이 역사를 바로잡는 자세는 바람직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풀7282님 경향에서 후원해달라고 전화 왔는데 유희곤 자르면 하겠다고. 그래요. 이렇게 또 소비자들이 무서워야 또 이런 말하면 좀 움찔하잖아요. 사실 그래야 언론인들도 각성합니다. 아주 잘하셨네요. 풀7282님. 네. 참 이런 거 보면은 말이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자들 개개인은 또 나름대로 도덕적이었어요. 그러나 데스크로 가고 또 이게 한 회사의 입장으로서 신문이 발행되고 방송 뉴스가 나올 때에는 이게 부도덕한 언론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자 개인이 도덕적이라고 기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도덕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언론은요. 그때도 이미 징후가 보였습니다만은 좀 낡은 시스템이에요. 개개인은 다 도덕적인데 양심적인데 집단으로 뭉치면은 그때는 부도덕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 언론이 낡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잖아요. 경향신문에서 김용민이하고 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만 보면은 미안해. 솔직히 경향신문 막 제가 비판할 때는 그분 생각이 나서 미안해요. 자, 종이신문이나 방송이나 우리 황석영님 말씀처럼 추억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인 미디어가 떠오르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도덕적 개인, 비도덕적 언론사. 이 구조적 모순을 타파할 길이 없는 거예요. 광주항쟁 이후로. 예. 김시윤님 침묵하고 투작한 언론도 광주학살의 공범이다. 정말 두말하면 잔소리죠. 조선일보 한번 볼까요? 개새끼들, 족같은 신문, 조선일보, 미친 신문. 읽어보겠습니다. 1980년 5월 28일 사설입니다. 왜 하필 또 그때 신문 사설이냐? 그 이후로 반성을 하지 않으니까요. 족같은 신문. 자, 사설 제목이 악몽을 싣고 일어서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광주 사태를 진정시킨 군의 어려웠던 사정을 우리는 알고도 있다. 연병하네 이 미친 새끼들. 군의 어려웠던 사정? 왜 총 쏘니까 손가락이 아리냐? 족같은 새끼들. 30년 전 6.25의 국가적 전란 때를 빼고는 가장 난삽했던 사태에 직면한 비상계엄군으로서의 군이
자제에 자제를 거듭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좆까고 있네 이 미친 새끼들. 뭐 자제에 자제를 거듭해? 그렇게 해서 민간인을 그렇게 죽여? 더 죽일 수 있었는데 그 정도로 멈췄다는 거야 뭐야? 아니 소년들은 왜 죽였어 도대체? 그 여성들은 왜 그렇게 성폭행을 했어? 자제에 자제? 좆까고 있네 이 미친 새끼들. 이거 가해자 새끼들 어디 갔나 몰라요. 이 새끼들. 물론 이제 일부는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서 광주 시민 앞에 고개를 숙이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분들 빼고 그 나머지 새끼들 어디 가서 씹새끼들 그 광주 가서 토벌했다고 자랑했겠지. 존만한 새끼들. 너 이 새끼들 다 지옥 갈 거야 개새끼들아. 족 같은 새끼들. 이거 공범인 조선일보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라고 뭐 다 할 줄 알아? 존만한 새끼들. 곧 국군은 광주 시민을 포함한 온 국민의 아들이고 동생들이며 그래서 온 국민의 국군이며 국민으로 구성된 국가의 국군이다.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 보세요. 이렇게 가서 진압해가지고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던 이 존만한 새끼들을 지금 막 칭송하고 있잖아요. 야 너희들 사람 죽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니? 잘한 거야 잘한 거. 이거 아니에요. 그러한 국군이 선량한 절대다수 광주 시민 곧 국민의 일부를 보호하기 위해 취한 이번 행동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음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때문에 신종을 거듭했던 군의 노고를 우리는 잊지 않는다. 연병하네 이 미친 새끼들. 이런 족같은 신문이 아직도 사과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광화문 내거리에서 또 아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국민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씨발놈들이 말이야. 계엄군은 일반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극소화한 희생만으로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성공했다. 계엄군은 계엄사령관이 지시했듯이 계속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민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다해줄 것을 우리도 거듭거듭 당부해 마지 않는다.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군인들 그 명단 찾으면 나오겠죠. 안 나오면 이 새끼들 전부 다 우리 저 한번 이름을 공개합시다. 이름 깝시다. 그 맞박도 좀 공개하고요. 아무리 위해서 시킨 일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일인데 죄 없는 국민을 죽이는 일인데 가담한 거 아닙니까? 책임 물어야죠. 아니 저기 홀로코스트 범죄자들 그 범죄자들 위해서 시켰다고 다 용서해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조선일보가 이에 대해서 사죄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는 이상 조선일보는 전두환의 친구이자 공범입니다. 니들 인간이냐? 조선아 씨발놈들아. 대가리 박아라 이 씹새끼들아. 족같은 새끼들 진짜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새끼들은. 사탄이 살아있다면 조선일보의 모습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저 한겨레 오늘 지령 만호가 나왔어요. 아주 재미있게 편집을 했어요. 여러분들 한겨레를 오늘 사왔는데 이 신문이 이렇게 배달이 됐습니다. 이렇게 배달됐어요. 뭐 한마디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된 거야. 오늘 저 한겨레. 네. 오늘 저 지령 만호입니다. 만호가 뭐냐면 여러분 저 1호, 2호, 3호 이러잖아요. 만호가 왔어요. 만호. 1988년 5월 15일에 창간이 돼서 지금까지 만호가 됐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한겨레 초대 편집인이 임재경이라는 분인데 이분하고 안재승 현 논설실장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겨레에 대한 이제 비판적 여론이 비등한 때입니다. 이에 대해서 임재경 초대 편집인의 말씀은 이래요. 한겨레는 대주주가 없어서 흔히들 하는 얘기가 주인 없는 신문이라고 하는 건데 중구난방이란 말이 있죠. 여기저기서 떠들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문이란 게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어집니까? 매일 만들어야 하고 오자 하나만 나와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이렇게 복잡한데 중구난방이었어요. 3년에 한 번씩 또 사장을 선출하지요. 편집국장 선출하지요. 그때마다 그룹별로 으쌰으쌰하지요. 이 사람들이 신문을 만들려고 왔는지 선거를 하려고 왔는지. 지금은 어떤가요? 그런데 중구난방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일사불란이에요. 그런데 일사불란이 과연 신문이 표방할 가치일까요? 중구난방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한겨레가 갖고 있는 태생적인 조건이에요. 처음부터 중구난방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사불란한 신문을 표방하지 않았다면 중구난방을 감수하자 이런 겁니다. 일사불란하다면은 뭐 모든 논조가 하나여야 하고 뭐 특히 대주주의 그 생각이 곧 신문의 논조가 돼야 하는 상황인 건데 그런 상황이 되느니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질서 없이 혼재하더라도 공존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한겨레의 어떤 그런 방향이라는 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그래요. 뭐 단 하나의 목소리, 통합된 목소리, 뭐 총화된 목소리, 이건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주의 주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경계하는 편입니다만은 그런데 말이죠. 우리 임재경 편집인님께 뭐 참 무엄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한겨레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여혐 뒤집어 씌우고 말이죠. 그 여혐 논리 펴는 사람들 목소리만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우리가 진정한 한 차원 높은 그래서 젠더 갈등 없이 모두가 성평등의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택하자.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는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일사불란한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일사불란한 거 아닌가요? 그런 현실도 있음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제 그 주니어 기자인데 완전히 페미니즘에 경도된 주니어 기자예요. 데스크한테 기사를 가져옵니다. 아무개를 여혐주의자로 몰아세워요. 이런 기사에 대해서 이거는 좀 너무 지나치다. 과장이다. 억측이 많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다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거 통과 못 시켜주시겠다. 알고 봤더니 여혐이셨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는 그렇게 해서 데스크의 합리적인 그런 권능과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과연 한겨레에서는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도 한겨레가 중구난방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한 신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신문도 거의 뭐 지금 일사불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중구난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한겨레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신문이야말로 진짜 일사불란으로 가고 있잖아요. 한겨레만은 중구난방의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이렇게 임재경 편집인님을 비롯한 한겨레를 만드신 분들의 그런 갸륵한 취지와 또한 언론 자유를 위해서 애써오셨던 그런 모든 삶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이렇게 한겨레 만호 발간에 발맞춰서 뿌리가 됐고 프론티어가 됐던 분들 그분들의 모든 업적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박수를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임재경 편집인께서 이 말씀은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한겨레 임직원들도 겸손해져야 한다고 봐요. 다시 말하지만 한겨레는 이 땅의 민주화를 열망했던 국민의 정성과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지금 한겨레 종사자들 결국 자기들 신문을 구독해 주시는 국민들 특히 촛불 시민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하고 생각 따르면 다 저 무슨 문바 이렇게 몰아세우는 이런 문화 반성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국민들이 그렇게 보신다면은 왜 그렇게 보시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거기서 답을 찾아야지. 에라이 빠들, 좆도 모르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이제 한겨레는 요단강 건너가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독자를 무시하고 좀 경향은 그렇지 않습니까?
독자들이 이제 자기들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완전히 독자들하고 이제 담을 쌓았어요. 한겨레가 그런 신문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 오늘 용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현